네, 이번 영상에서는 TensorFlow.org의 인트로덕션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nsorFlow.org에 들어가면 로우 레벨 APIs 섹션에 인트로덕션이라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텐서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의 절반 정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텐서플로우를 그 유니티 머신러닝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잠시 스쳐 지나가려고 이렇게 그 처음 배우려고 했을 때 의문이 드는 게 텐서가 뭐지? 그리고 왜 플로우란 말을 붙였지였습니다. 과연 텐서가 뭔지, 플로우가 뭔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먼저 텐서가 뭔지 파악을 했는데요. 사실 텐서가 뭔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텐서가 뭔지 그 내부적으로 잘 몰라도 텐서 플로우를 쓰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텐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인터넷에 정보가 많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본 영상 중에 제일 괜찮은 그 시리즈는요, 그 Tensors for Beginners를 찾아보면 19개짜리 영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만든 영상이 제일 주om이 됐습니다. 영상 CG를 보면 마이너스 1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요. 9까지만 보면 텐서가 뭔지 이해가 됩니다. 9에 보면 매트릭 텐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더 보시려는 분은 10부터 계속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9까지 봤는데 9까지 보니까 텐서가 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텐서가 뭔지 이해를 하고 나서 텐서 플로우를 보니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는 시작 이전에 왜 텐서 플로우라는 말을 쓰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음, 텐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좌표축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값을 텐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개념들이 전부 다 텐서의 범주에 속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실수값은 텐서입니다. 어떤 실수값, 예를 들어서 뭐 무게 이런 게 있으면은요, 좌표축이 바뀐다고 해서 그 무게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값을 스케일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벡터 역시 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지오메트릭하게 그릴 때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는데 어떤 좌표축상에서 벡터가 정의가 되죠. 근데 이 좌표축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원래 벡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 다 텐서인 거죠. 근데 텐서즈 포 비기너즈 시리즈를 보면 벡터 말고 코 벡터를 정의를 합니다. 코 벡터가 그냥 뭐 단순하게 로우 벡터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코 벡터도 텐서입니다. 코 벡터는 로우 벡터로 표현이 되고요. 벡터는 일반적으로 컬럼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를 이렇게 그렸을 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코벡터는요. 지오메트릭하게 코벡터는 이제 그 입력으로 벡터를 받아서 스케일러를 출력하는 펑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이렇게 라인의 스택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좋은 표기법 같습니다. 이거 코벡터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벡터는 만약에 뭐 2차원상에 그려졌으면 XY 성분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코벡터는요, 어떤 그 입력으로 그 로우 벡터로 표현됐을 때 입력으로 벡터를 주면은요, 특정한 함수를 출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택으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코벡터 역시 그 스케일러 그 텐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매트릭 텐서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 9에 보면 매트릭 텐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고 뭐지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매트릭 텐서는요 임의의 좌표축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좌표축이 직각이 아닌 어떤 좌표축 E1, E2가 있다고 했을 때요. 만약에 E1, E2가 서로 직각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하면요. 두 점 그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근데 E1, E2가 직각이 아닐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요. 좌표축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럼 매트릭 텐서를 사용을 하면은 좌표축하고 상관없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정보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축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매트릭 텐서라고 하고요. 매트릭스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서로 직교하지 않는 어떤 좌표축 E1, E2가 주어졌을 때 E1. E1, E1, E2는 그 오소노멀 그 베이시스입니다. 오소노멀 하지는 않은 어떤 베이시스입니다. 그 다음에 E1, E2 그리고 E1, E2 두 개 다 프로덕트를 취합니다. E2, E2 그래서 이거의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어떤 임의의 점 이거를 뭐 AB라고 해보겠습니다. AB 임의의 점 AB가 주어졌을 때 그 AB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어, 칼럼 벡터, 로우 벡터를 앞에 두고요. 1x2니까 구할 수 있죠. 다음에 칼럼 벡터를 우측에 두면 이게 이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스케일러, 벡터, 그리고 이런 매트릭스 같은 것들이 축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값이면 그거를 텐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영상 시리즈를 보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서 텐서를 썼고요. 그래서 제가 텐서를 공부할 때 느낀 점은 그 컴퓨터 공학도로사 끝판왕 정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게 뭐 그 그렇게 사용이 되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텐서의 랭크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 텐서의 랭크라는 것은 그 원래 텐서에서 정의는요. 그러고 여러분 여기서 벡터는 바뀌지 않더라도 벡터 컴포넌트는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뭐 A, B, C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어떤 좌표 계상에서는 A, B, C 값이지만 벡터는 변하지 않더라도요. 좌표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벡터 컴포넌트가 뭐 A 프라임 이 컴포넌트가요.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벡터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벡터 컴포넌트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랭크를 정의할 수 있는데 랭크는 뭔가 하면 텐서가 주어졌을 때 텐서의 컴포넌트를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덱스의 수가 랭크입니다. 이게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정의에서 보면 M 차원, M 디멘전의 N 랭크인 그 텐서의 컴포넌트의 개수는요. M by M to the power of N 이만큼의 개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3차원 랭크 1이에요. 그러면 컴포넌트 수는 3 to the power of 1이니까 3개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요. x1, y1, g1에 해당하는 어떤 벡터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차원이라는 것이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인자의 수니까 3개가 있으면 3차원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벡터가 주어졌을 때 임의의 요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인덱스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를 인덱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덱스의 수를 랭크라고 합니다. 벡터는 랭크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랭크 2를 보면은요. 3차원의 랭크 2 텐서 랭크 2죠. 이걸 보면 인덱스를 2개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트릭스 형태가 되겠죠. x1 네,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A, B, C, D, F, G, H, I 이런 매트릭스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차원과 상관없이 매트릭스에서요, 임의의 요소를 꺼내기 위해서는요, 로우와 칼럼을 명시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꺼낼 수 있죠. 그러면 랭크 2 텐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하고 다르게 랭크라는 것은 텐서의 컴포넌트를 꺼내기 위해서 필요한 인덱스의 수가 랭크가 되는구나. 이렇게 원래 정의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룰 머신러닝을 구현할 때 다루게 될 이런 매트릭스나 벡터는요, 3차원이라고 해서 요소를 3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가질 뭐 히든 인풋과 웨이트 값 곱하고 바이어스 하려면은 입력으로 여러 개 혹은 칼럼으로 여러 개 형태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flow라는 말을 쓰죠. flow.
그래서 이 플로우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플로우라고 했을까? 예.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텐서플로우에서 식을 리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으로요. 플로우 그래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를 하려면요. 우리가 수식으로 뭐 A 더하기 B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럼 답으로 C를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근데 텐서플로우에서는요. A 더하기 B를 하려면요. 먼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연산 오퍼레이션 노드에 add의 왼쪽 비연산자로 A, 그다음에 add의 오른쪽 비연산자로 B 하는 거죠. 그럼 이 결과가 C가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주고 나서요. 이것을 평가해라 라고 합니다.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쭉 만들어진 다음에 GPU나 CPU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요. 그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프상에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각각의 코어가 자기한테 할당된 서브 그래프들을 쭉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합치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A 더하기 B를 하는 것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처음 배울 때 좀 이렇게 약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좀 다른 플랫폼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단계를 보면요. 먼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평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평가하는 부분을 각각의 세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이밸류에이션 하려면요. 세션을 만들어서 그 세션에서 런 해줘야지 이 식이 이밸류에이션 됩니다. 예, 이걸 염두에 두고 인트로덕션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영상 시리즈에서 인트로덕션, 텐서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영상 시리즈가 있으니까 텐서플로우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시려는 분들은요. 그 영상 시리즈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 셋업 해줘야 되는데요.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버전 2와 3의 호환을 위해서 이런 코드에 numpy 임포트 하고요. 텐서플로우를 이렇게 임포트 해줘서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이썬이 인스톨된 상태에서요. 지금 저는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창으로 현재 창에 커맨드 프롬프트를 이렇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때 패스상에 파이썬이 등록된 상태여야 하고요. 여기 보면 파이썬 3이 이렇게 스크립트 폴더하고 파이썬 바이너리 폴더가 패스상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파이썬 패스가 등록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태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텐서플로우가 설치된 상태여야 합니다. 보면 텐서플로우, 텐서보드가 1.12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구글의 머신러닝은 7 버전을 쓰더라고요. 그 1.7 버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예제들이 가끔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테스트할 때는요, 최신 버전을 쓰도록 하십시오. 최신 버전을 인스톨하는 방법은 pip 명령을 써서요, pip install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는데요. 만약에 버전이 1.12 최신 버전이 아니면은 끝에 업그레이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실행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 영상 시리즈를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영상이 좀 길어져서 텐서 밸류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